네, 안녕하십니까. 알쏭알쏭 부동산 시간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자, 앞으로 열심히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규모 재건축 기회인가 절박함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단점을 많이 알고들 계십니다. 물론 단점이 있는 건 또 당연하고요. 하지만 이게 과연 단점이 많아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사업성 분석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현장의 사업성, 분담금, 비례율, 사업 지출 목록 등이 자세히 제공이 됩니다. 투자자, 추진 주체, 예비 조합원이시면 반드시 확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대규모 대단지보다는 아무래도 열악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분들이 투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산 가격이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절박함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재건축,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공사비라든가 많은 원가들이 올라서 서울의 유명한 재건축 단지, 재개발 단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면 영원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좀 바꾸셔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사업을 합니까? 청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해도가 높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간과되어 있어서 많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개선한 효과적인 방법일 뿐이지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비구역에 들어가지 않거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다른 어떤 정비구역에 이야기 없으면 그 지역은 앞으로도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재건축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셔야지 그나마 자산 가격의 하락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규모가 커져 있을 뿐이지 어차피 조합이 믹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 구역에 한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사업 진행이 장점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빠른 사업 진행은 조합원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반대가 많고 또 앞서서 진행을 하시는 조합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신임이나 어떤 소통이 없으면 빠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다, 이건 좀 다른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고려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단기간 내에 조합원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런 전문적인 공사 내용, 그 다음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데 너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기사에서 분담금이 5억, 10억 뭐 이상 나와서 앞으로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주로 1급지가 되겠죠. 서울 같으면 누구나 선호하는 강남 3구 지역을 비롯한 그렇게 분담금 5억 이상 감당하실 수 있는 지역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하실 때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충분한 단합, 조합원들의 의견과 의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결과를 떠나서 통합의 의미, 그러니까 반대가 없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조합원들의 단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행정적 요구 사항들도 있습니다. 건축법, 뭐 소규모 주택 정비나 특례법,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사업지를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들 있죠. 협력업체들을 관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걸 아셔야 되는데, 공부를 하셔서 아셔라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인근의 사업장, 같은 규모의 사업장의 가격,
각 협력 업체별, 분야별 금액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전문가에 의존하는 그런 사업보다도 합리적이고 조합원들의 이해도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요. 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해관계 조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정답이 없습니다. 혹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합장만 잘 뽑으면 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 한번 해보시죠. 능력 있는 조합장을 뽑아서 선출해서 진행하는 건 정답입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조합장을 어떻게 모셔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구역 내에 능력 있는 조합장이 이 사업을 위해서 조합장이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리란 보장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통해서 뽑게 되는데 이 후보하신 분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앞서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비난의 목소리만 많으면 많았지 이분 잘한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지성의 힘을 좀 빌리셔야 됩니다. 조합장 한 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SHLH에서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지원과 여러 가지 혜택과 사업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 통합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좋다, 또 그렇게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은 조합원이 100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거기에서 약 10%, 한 10명의 적극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사업을 이해를 해서 모든 조합원들한테 협력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 책임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저희가 준비하는 도시임에서 준비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오픈해서 비교하셔서 결정하실 수 있고 그 결정 과정, 그 다음에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을 조합은 과반수 이상만 아셔도 사업에 대한 반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이해관계 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관계 조정에는 사업성도 포함이 된다. 우리가 이 정도 부담을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의 성공도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소규모 재건축을 위해서는 단합과 의사결정이 반드시 자료가 필요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말이죠. 우리 집이 여기가 제일 살기가 좋아. 그거는 본인이 살기가 좋다는 말은 그냥 자기 합리화입니다. 요즘 지금 아파트 10년만 변해도 10년만 지나도 아파트의 수준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는 공동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그걸 따라갈 수는 없죠. 왜냐? 소규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해서 적극 참여도를 높이시면서 사업의 이해도를 반드시 높이셔야 되고요. 전문가의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셔야지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비용과 수익 분석이 기본적으로 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날 대부분의 소규모 정비사업지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업체에서 들어와서 저희 지역을 개발하면 충분히 아파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검증하실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거짓이거나 혹은 현실과는 맞지 않은 데이터인지 모르고 진행을 하셔서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한 수익성 분석 등등은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요. 투자자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또 다가 아니죠. 이런 비용과 수익 분석이 돼서 자기들의 위치를 잘 아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곳이 지금도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비용 분석이 없어서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라든가 이주를 다 하신 분들은 그 이자 부담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실 거고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수익도 없이 긴 시간 동안 조합 설립 및 조합의 사업을 위해서 진행을 하셨을 텐데 아무런 수익도 없으신 분들이 업체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업체들도 손해가 많죠. 그래서 더더욱 요즘은 소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일을 맡으려고 하는 업체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 더더욱 소규모 단지들은 어려워지죠. 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주를 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시장이 바뀌면 수주하려 또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을 하시는 것보다 조합원들이
수익성 분석의 어느 기본적인 것만 아셔서 좀 대응하시고 지출을 줄인 비용이 가장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쪽으로 오시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업성 분석 결과인데요. 샘플입니다. 이건 최근에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보고서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납품을 했는데, 신청은 저희들이 별도로 고정 댓글로 카페를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분석을 신청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 현황이나 이렇게 사업 시행 면적, 가로 구역 등등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도면이 나오면 가능한데, 도면이 안 나온 상태에서도 저희 쪽에서 대략적인 결과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을 알 수가 있는지 한번 조합원님들 한번 보시고, 또 투자자, 소규모가 아니라 재건축에 대한 데이터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알아야 되는지, 또 이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료로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설계에 대한 데이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공되어 있는 건축 심의나 이렇게 각 세대별로 세대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좀 더 확실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총 수입과 총 사업비가 비례율, 우리 사업에 대한 개념이죠. 거기에 대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도 현장에 맞게끔 시세 기준을 잡아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담금, 개별적인 분담금 상담을 신청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 변동, 공사비 100%, 그 다음에 분양가 100% 기준이죠에 대해서 분담금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의 변동,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 조합 분양가 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가격 테이블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하실 수 있을 거고요. 현재 자산 추정 근거도 제공이 됩니다. 이 현재 자산은 종전자산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종전자산이 어떤 기준으로 잡혔는지, 종전자산이 이 전체 종전자산 기준으로 해서 비례율이 100% 나왔는데 시세는 그보다 2배다. 그러면 비례율이 50% 떨어지는 것으로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거나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분양 수익 근거라든가 일단 사업비에 대해서도 궁금사항이 많으시잖아요. 이것도 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인근에 저희들이 제공을 받아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항목별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으시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공이 되니까 대략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본인 사업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사업분석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한번 필요하신 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들이 영상을 찍어서 일단 텍스트 화면으로만 인사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좀 더 자주 컨텐츠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